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시면 환율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며칠 사이에 환율이 크게 올랐다가 또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우리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하고 생각하신 분 있나요? 네, 사실은 이게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예금 이자로 생활비를 보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처음에는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셔야 해요.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은 최근 환율이 요동치는 이유와 그 뒤에서 우리 국민연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노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삶과 직접 닿아 있는 이야기니까요. 천천히 함께 살펴보시죠. 몇 번 말씀을 드린 얘기지만 먼저 환율이 변할 때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부터 생각해 볼까요? 젊은 사람들은 환율이 조금 오르고 내려도 당장 큰 불편을 못 느낄 수 있어요. 월급이 들어오고 소비 패턴도 유연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원금이든 예금이자든 임대소득이든 말이죠.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병원에서 쓰는 약 중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 마트에서 사는 식용유나 밀가루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요. 우리가 받는 돈은 똑같은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죠.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수입품이 싸지니까요. 그런데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인다는 건 그 자체로 경제가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함은 결국 금리나 물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금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환율이 단순히 숫자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안정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환율이 곧 1,500원을 넘을 것처럼 보이다가 급격하게 아래로 움직였던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일할 때 낸 돈을 모아서 운용하는 큰 기금이에요. 이 돈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서 불려야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투자를 합니다. 해외 투자 금액이 약 800조 원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해외 투자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그런데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면 환율이 올라가 버려요. 수요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조금 다른 방법을 씁니다. 한국은행과 외환 스와프라는 걸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그 대신 달러를 빌려 쓰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요. 마치 이웃집에 내가 쌀 한 포대 맡길 테니 밀가루 좀 빌려줘. 나중에 돌려줄게 하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면 시장에서 달러 사려고 사람들이 몰리는 일이 줄어들고 환율 상승 압력이 덜해집니다. 이 말 다들 이해하시죠? 그럼 계속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 더해서 환해지라는 기법도 씁니다. 환해지는 환율이 변동할 위험을 미리 막아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3개월 뒤에 미국 여행을 가는데 지금 환율이 1,000원인데 나중에 1,200원으로 오를까봐 걱정된다고 칩시다. 그럼 여행사에 미리 나는 3개월 뒤에도 1,000원에 달러 바꿀 거야 라고 계약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환율이 올라도 나는 1,000원에 바꿀 수 있어요. 국민연금도 비슷하게 합니다. 환율이 높을 때 나는 이 가격에 달러를 팔 거야 라고 미리 예약을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환율이 떨어졌을 때 차익을 볼 수 있고 동시에 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는 효과가 생겨서 환율이 내려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올해 12월에 국민연금이 이런 환해지를 시작했고 그 결과 환율이 하루 만에 20원 넘게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환율, 스와프, 환해지, 평소에 쓰지 않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노후와 직접 연결된 이야기라는 걸 알고 나니까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니까 이전에 들은 건 좀 잊으셔도 돼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얘기가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에 기대라고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쉬운 말로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이 이렇게 환율을 잡아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받을 연금은 줄어들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하는 건 기금 자체를 까먹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해외 투자를 할 때 하는 정상적인 운용 방법 중 하나예요. 다만 그 타이밍을 환율이 급등할 때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도 안정시키고 기금도 보호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환해지로 쓸 수 있는 금액은 해외 자산의 최대 10% 정도, 약 80조 원까지예요. 많아 보이지만 시장 전체의 달러 수요에 비하면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에요. 더 걱정스러운 건 시장이 이미 이 패턴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고스톱이나 포커 게임을 칠 때 나는 내 손에 광 3개 들면 무조건 고 할 거야. 나는 투페어 들고 있으면 무조건 네이스 할 거야 하는 것과 같이요. 국민연금은 환율이 대략 1,470원에서 1,480원 사이에 도달하면 환해지를 시작하거든요.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환율이 저 정도 올라가면 국민연금이 움직이겠구나 하고 미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부 투자자들은 환율을 그 수준까지 밀어 올린 다음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기 시작하면 자기들도 같이 팔아서 차익을 챙깁니다. 국민연금의 효과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죠.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방식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 시장 참여자들이 언제 환해지를 시작하고 언제 멈추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국민연금의 80조 원이 다 소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국민연금이라는 마지막 방어선이 뚫린 거니까요. 이 소식은 블룸버그나 로이터 같은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요. 한국의 환율 방어선이 무너졌다. 는 식의 기사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가 환율을 포기한 게 아닌가 하고요. 그들은 한국 주식을 팔기 시작할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기업 주식부터요. 그리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빼내가죠. 하루에 수십억 달러씩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 돈으로 몇 조 원입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외환 보유액을 직접 풀어서 달러를 공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게 뉴스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일은 외국인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 기업과 개인들까지 달러를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업들은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수입 원자재 대금을 못 낼 수도 있어 하면서 달러를 사재기하기 시작하고, 개인들은 혹시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금을 달러로 바꾸려고 해요. 이게 바로 뱅크런입니다. 다만 개인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나라에서 달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불안하신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뱅크런이라는 말 자체가 무섭게 들리긴 하지만 이건 공포영화가 아니라 경제구조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시니어 개인의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나라 전체의 경제 흐름, 국제 금융시장의 구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불안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건 충동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무서운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예금을 다 빼거나 달러를 급하게 사거나 주식을 전부 팔아버리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모두가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면 그 자체가 위기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사세요, 저걸 파세요 같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전문 금융 상담사나 재무 설계사가 하는 일이고 저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요. 대신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내 소득 구조가 얼마나 안정적인가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 이자, 임대료 같은 게 갑자기 끊길 위험은 없나요? 혹시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나요? 둘째, 내 예금과 자산이 한 곳에만 몰려 있지는 않나요? 한 은행에 전부 넣어두셨나요? 아니면 여러 곳에 분산해 두셨나요? 혹시 외화 예금도 조금 갖고 계신가요? 셋째,
생활비 통장에 몇 개월치가 들어있나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지거나 소득이 잠깐 끊겨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나요? 넷째, 내가 지금 받는 정보는 믿을 만한 곳에서 나온 건가요? SNS에 떠도는 소문이나 자극적인 유튜브 제목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만 그걸 견디는 힘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경제 뉴스를 볼 때 몇 가지를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 1,490원을 넘으면 조금 주의해서 보시고 1,500원을 넘으면 좀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이건 마치 체온계를 보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외환 보유액입니다. 한국은행 웹사이트에 가면 매달 초에 발표돼요. 이게 한 달에 100억 달러 이상 줄어들면 평소보다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 흐름이에요. 이걸 외국인 수급이라고 하는데 네이버 금융이나 다음 금융에서 코스피 외국인 수급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한 주에 2조 원 이상 팔고 나가면 좀 이상한 신호예요. 네 번째는 국채금리예요. 나라가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인데 이게 3.0%를 넘으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조금 위험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는 신용 등급입니다. 무디스나 S&P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등급을 낮추는 뉴스가 나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 5가지를 가끔씩 체크해 보시면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여러 방법으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정부도 알고, 한국은행도 알고, 여러 전문가들도 다 알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책에는 한계가 있어요. 80조 원이라는 물량도 한계가 있고 시장이 패턴을 알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무엇보다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우리나라 혼자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위기가 터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 몇 달, 1년 정도는 조금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안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내 삶의 안전판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겁니다. 소득 구조를 확인하고 자산을 분산해 두고 생활비 여유를 만들어 두고 믿을 만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 이게 바로 위기 속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환율, 국민연금, 뱅크런, 평소에 생각하지 않던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위협이 아니라 제안이에요. 알고 대비하자는 거죠. 모르면 불안하지만 알면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경제 위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특히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연금 내고 세금 내고 살아오신 시니어 여러분의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이건 큰 경제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지키는 건 내 선택입니다.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차분하게 점검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찾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를 견뎌오신 여러분이에요. 이번에도 충분히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